네, 오늘 한발 주제는 뭐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 단기 낙폭과대. 짧은 기간 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 주가가. 물론 단기간에 급등해서 거품이나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할지언정 이렇게 다이렉트로 떨어지면은 이제 분명히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가 있죠. 근데 이제 자신감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오늘 이제 시장 문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수급들이 아마 좀 움직이면은 반등에 이제 기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 너무 특히 하나기술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나기술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대충 잘 아실 겁니다. 2차 전지를 제조하는 라인을 이제 쭉 턴키 방식이라 그래서 한 번에 다 묶는 거죠. 2차 전지 공정을 보면 뭐 원료를 배합하고 혼합하고 뭐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뭐 전극을 달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뭐 소성시키고 거기에 뭐 패키징도 하고 스태킹 패키징 종류 여러 개 있지만 뭐 스태킹을 하던 아니면 둘도 감든 하여튼 공정별로 있는 특화된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하나기술은 이제 하나를 쭉 공정을 연결하는 이게 반도체도 그렇지만 반도체도 하나의 라인이 짧게는 뭐 한 수백 미터에서 거의 그 정도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거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일 텐데 중간중간에 모듈레이션 하면은 이제 그 공정상 좀 차질이 나니까 이 회사 장점인데 요즘은 이제 그런 추세들이 많이 있죠. 자, 2차 전지 섹터가 투자 심리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어제 이제 제가 포드 얘기를 좀 해드렸고 어차피 거쳐가야 되는 과정일 거예요. 뭐 난립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되고 이제 블루오션에서 약간 레드오션 쪽으로 진입을 하겠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보면 LFP 배터리 중국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이쪽으로 뭐 진출한다고 어제 보도들도 많이 이제 나왔던데 어찌됐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도 줘야 되고 멈출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하나기술은 이제 포인트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기술적 분석사들 우리 뭐 이호 매니저나 김영희 매니저도 끝에 보면은 이제 차티스트들이 가격 전략 얘기할 때 많이들 참고하시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12거래일 연속해서 어제까지 하락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업이 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은 12, 13, 14거래일 이렇게 14거래일까지 하락하는 건 최근에 보긴 했는데 물론 그 이상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드물게 10거래일 이상 연속하면은 투자 심리는 제로죠. 제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과매도의 침체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테크니션들의 얘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주식을 배울 때는 기술적 분석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뭐 이동 평균선, 뭐 그다음에 이제 추세선, 보조 지표 여러 가지 하지만 이제 투자 심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12일 연속해서 하락했으면 오늘도 떨어지면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 오르긴 했는데 오늘도 떨어지면 13거래일 뭐 한 번쯤은 손을 한번 내밀어 볼 만한 반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회사 내공은 분명히 있는 기업이죠. 이 회사의 성장 포인트는 사실 이게 좀 요원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 UTG 폴더블 폰 접는 폴더블 폰과 이제 뭐 크램쉘이 됐건 이게 이제 UTG의 열 면취라 그래서 2차 전지는 열을 좀 많이 다루는 장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리가 보면은 끝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공을 잘못하면은 조그마한 크랙에도 작은 충격을 주면 이게 추르륵 금이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자동차 유리도 마찬가지죠. 강화 유리긴 한데 그냥 평면으로 깨면 안 깨지잖아요. 단단한. 근데 모서리를 치면은 이게 추르륵 금이 가고 깨져버리듯이 핸드폰, 스마트폰에도 요즘 보면 이제 폴더블 폰이 이 UTG 뭐 얘기 지난번에 UTI라는 기업도 글라스로 가공해서 얘기해드렸지만 열면취하는 기술, 열면취라 해서 이 끝에를 잘 가공하는 그 기술이 성장 포인트였는데 하나기술이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추가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뭐 하여튼 그런 내공도 있다.
정도.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인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외국계 창구를 포함하고 뭐 CFD 계좌 요즘 뭐 많이 좀 잦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그 창구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지분율을 늘렸어요. 오히려 주가 떨어질 때 보니까 9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하락할 동안 2.9% 지분율에서 5.2%까지 늘렸다. 그러면 뭐 물리려고 늘리지는 않았을 거고 그들도 반등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저의 기술적인 그 근거고 하나기술을 오늘 낙폭과대로 잡았는데 그 이외에 낙폭과대 된 것들이 워낙 많죠. 고점 대비 다 반토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두 분이 좀 붙여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국내 증시 8월 이후의 시장 하락은 뭐 전기차 업종의 하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뭐 하나기술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차트 열어보시면 일단 셀 기업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최근에 거의 저점을 다 깨고 내려가면서 주가 하락이 이제 좀 과도하게 좀 진행이 좀 됐고 소재 기업들 중에서도 에코프로, BM, LNF 뭐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다 이제 반토막이 좀 나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 기업들도 같이 하나기술이라든지 PNT, 원준 뭐 이런 종목들도 거의 뭐 땅굴 파고 내려간다 싶을 정도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6월, 7월 이후에 이제 상승분을 전부 다 이제 반납을 했거든요. 네. 제자리까지 이제 좀 흘러내린 상태인데 사실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달에 1,600억이었나 1,700억이었나 대규모 이제 수주가 한 번 있었어요. 그 이제 아시아 지역에 이제 수주가 좀 진행되면서 이제 하나기술이 턴키 방식으로 이제 글로벌 이제 공급 계약들을 많이 좀 체결을 하겠구나. 특히 이제 북유럽의 이제 프라이어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한테 추가적인 이제 수주 소식이 이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전기차 성장 둔화 또 내년에 이제 뭐 판매량 둔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설비 투자 감소 요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가 과도하게 좀 흘러내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주해 놓은 잔량만 가지고도 올해부터 이제 내년까지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단계고 결정적으로 주가가 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일단 이제 오버밸류 된 부분들이 이제 다 좀 되돌림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게 2차 전지 업종의 센티멘트 자체가 아직까지 상당히 좀 안 좋긴 합니다만 뭐 센티멘트랑 달리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PNT처럼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수주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를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뜨거운 감자는 결국 에코프로 BM이에요. 이 에코프로의 BM의 주가가 반등하면은 뭐 업황이 어쩌고 저쩌고 다 떠나서 다른 종목들도 올라갈 거고 에코프로 BM이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도 이제 같이 이제 동반해서 좀 조정을 받는 이제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차트를 한번 열어보면 에코프로 BM도 지난주 금요일 그 다음에 어제까지 한 이틀 정도는 이제 바닥이 조금 잡히는 흐름이에요. 아마도 20만 원 정도가 진짜 이제 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주가가 뭐 올해 정말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거의 뭐 역사적인 이제 랠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진짜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 성장성에 대한 이제 의문 부호가 이제 붙는 건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네. 뭐 이게 완전 IRA 다 갈아엎고 만약에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걸 완전히 갈아엎는다라고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이 오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 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속도의 문제지 방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이 정도 하락했으면은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우리 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또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충분한 이제 선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이제 반등과 하나기술이라든지 PNT 같은 이런 이제 장비 종목들의 이제 반등이 같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기술 공시를 찾아보면은 그 펄스 방식의 배터리 활성화 장비 개발업체 KNC 지분을 인수했는데 이 펄스 충방전, 펄스라는 게 이제 직류 방식을 얘기할 텐데 아마 그 고속 충방전 장비 쪽으로 네. 뭐를 이렇게 도모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전문적인 그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그런데 펄스 히터 뭐 이런 용어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HBM 반도체에 거기도 이제 쓰이거든요. 아이고, 그래 하여튼 그런 네. 펄스라는 이 개념 자체가 뭔가 좀 기술 개발을 계속 이제 하는 거. 네. 네네. 하나기술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네. 자, 지켜보고.
네, 지금 하나기술도 뭐 지금 대표적으로 이번 시장 그 하락장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은 종목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제 회사 성장성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지니까 이제 같이 우르르륵 지금 빠진 이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좀 큰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제 일단은 이제 시장 흐름을 조금 보시면 이제 코스피가 한 2,300 정도 선에서 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확인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일단은 이제 가장 우리가 1순위 매수해야 들어갈 종목이 단기 낙폭과 대주죠. 예, 근데 지금 하나기술처럼 어느 정도 실적과 성장성 겸비한 종목이 훨씬 더 우리가 접근하기에 또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S&P 500이 고점 대비해서 한 10% 이상 하락했고 우리나라 코스닥도 뭐 2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낙폭과 대주를 우리가 이제 열심히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후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여기서 완전히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 시장이 여기서 이제 다시 회복하는 국면에서 결국은 다시 이전 상승으로 가려면 새로운 주도주가 필요한데 네. 그 주도주가 나타나기까지의 이제 시장의 어떤 등락장이 연출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일단은 이제 바닥이 확인되는 구간에서 이제 단기 낙폭과대주.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소외됐던 뭐 어제 같은 경우 뭐 대한유화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틈새 전략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점은 새롭게 이제 주도주가 나타나는 시점이 되겠죠. 그 새 주도주는 어떤 종목에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흐름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의 매매 전략, 그러니까 첫 번째 단기 낙폭,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소외됐던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 나타나면 주도주에 집중. 이런 전략으로 지금부터는 좀 우리가 전략을 세워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전제는 네. 시장 전체가 뭐 크게 충격을 받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네. 근데 이미 재료들이 많이 쏟아져서 노출됐고 사실 전쟁이라는 재료는 계량화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죠. 근데 노출 빈도가 높아지면은 이 적응하는 게 또 시장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전 증시 격언에 전쟁이나 지진에는 맞서라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냉정한 시장이죠. 좋은 뜻은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막 논하는 것도 그렇고. 자, 어찌됐건 간에 시장 대전제가 조금 크게 충격거리지 않는다라면은 이런 반등하는 기업들이 툭툭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네. 하나기술은 경험상 그냥 매매 포인트라면 이게 매매 관여를 뭐 이 조언 드리는 건 아닌데 낙폭이 과대하면은 하루 정도 반등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물려 있는 그 주식들이 있죠. 거기 이제 쏟아지면은 이제 또 하루 이틀 조정받다가 네. 다시 또 빵 칩니다. 네. 뭐 그런 패턴들이 보통 있어요. 네, 그런 건 좀 참고하시면 이렇게 학습으로 자꾸 과거에 몰았던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번 습득해 놓으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논했지만 이제 1년에 200% 이상 주식 오르면 네. 안 되기 때문에 네. 빨리. 네. 네. 자, 우스갯소리를 한 겁니다. 네. 자, 두 분의 또 한 발 들어가 봐야 되겠죠.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은 오늘 어디로 네. 진입해 볼까요? 저는 아까 이제 뭐 의미심장한 주식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로봇 종목들을 좀 선호하기도 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빠진 사실 오늘 저희가 방금 뭐 2차 전지도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로봇 업종 AI 관련된 업종도 뭐 만만치 않게 많이 네. 빠졌어요. 그래서 죄다 반토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모든 종목들을 그럼 다 낙폭 과대 종목이라고 봐야 되느냐. 부러져도 시장이 올라올 때 또 못 올라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그 트렌드와 같이 좀 동조화될 수 있을 만한 업종은 단연 뭐 AI 그다음 로봇 이런 업종들이라고 이제 저는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로봇 업종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T-로보틱스라는 종목 또 소개를 네.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뭐 하나기술 차트하고 T-로보틱스 차트가 거의 뭐 비슷하게 닮아 있다 싶을 정도로 이 종목도 지난 이제
9월 초에 39,500원 거의 4만 원대의 고점을 만들고 상반기 내내 T-로보틱스도 엄청나게 강한 이제 상승이 좀 들어온 종목이에요. 거의 뭐 4배, 5배 정도 이제 올라가고 나서 4만 원 정도 이제 고점에서 반토막 난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로봇 종목들 낙폭이 이제 컸던 이유는 뭐 또 좀 새로운 뉴스 아무래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 대여가 상장되고 난 이후에 이제 기대감의 이제 소멸 그리고 실적 대비 조금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결국 10년물 국채 금리 올라가고 미국 나스닥에 이제 빅테크 기술주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거품이 좀 끼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두산 로보틱스가 아주 강하게 이제 좀 반등을 좀 했고 협동 로봇 시장 성장이라든지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AMR 시장 성장에 대한 이제 부분들 어쨌든 전기차도 제가 이제 속도의 문제가 어찌 보면 방향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뭐 로봇도 저는 거의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제 막 성장 초입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거지 방향성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로봇 종목들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이제 일본의 GMP라고 하는 이 자율주행 이제 로봇 기업이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AMR 이게 이제 자율주행 이제 물류 로봇, 자율주행 뭐 이송 로봇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산업 현장에 워낙 좀 폭넓게 쓰이는 게 이제 AMR 로봇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후에 이제 뭐 모든 산업 현장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이 2차 전지 쪽에서 AMR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도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항만 뭐 조선 이런 쪽에도 다 이제 폭넓게 좀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 삼성이 이제 핏봇이라고 하는 웨어러블 이제 헬스케어 로봇을 곧 이제 출시할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오슈트라고 하는 이 웨어러블 이제 근력 보조 로봇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이미 출시가 좀 돼가지고 매출이 이제 올해부터 조금씩 이제 인식되기 시작했고요. 결정적으로는 이제 지난 4월달 올해 상반기 때 T-로보틱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시점에 바로 이제 북미에 SK온이 이제 배터리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 SK온 쪽으로 연거푸 2건의 이제 수주 공시가 있었거든요. AMR 이제 수주 공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로봇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AMR을 이제 수주했다. 이러면서 시장에 이제 반향이 좀 불러일으키기 시작해가지고 10,000원 밑에 있던 주가가 그냥 4만 원까지 이제 그때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공공행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11일 날 295억 정도 규모의 AMR을 수주를 했고 바로 4월 27일 날 뭐 규모는 공개가 좀 안 됐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규모로 수주를 했을 걸로 이제 추정이 좀 되거든요. 요 두 건만 합치면 거의 600억이 되기 때문에 작년 매출액을 넘어서는 이제 수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 이제 9월 달부터 아마 본격적인 이제 양산이 조금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추정이 좀 되기 때문에 이게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인도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매출이 인식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4분기 때 일부 인식되고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매출액이 이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봇 기업들의 약점이 실적이 안 나온다였잖아요.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T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보시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아주 빠르게 실적이 좀 성장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숫자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2030년까지 로봇 산업이 거의 연평균 35% 정도 이제 성장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이건 전기차 시장의 성장보다 더 빠른 성장이 지금 예상된다라는 거고 2030년이 되면 전체 로봇 시장의 이제 규모가 100억 달러를 이제 넘어설 거다라고 이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기업들이 막 2015년, 2016년 그때부터 막 이제 태동을 해가지고 2018년에 엄청나게 강하게 한번 올랐고 그리고 조정받다가 2020년에 한번 올랐고 올해 완전 이제 난리가 난 거거든요. 네. 이 로봇 산업도 저는 2030년까지 초고속 성장을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때 이제 만들었던 로봇 종목들의 시세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 본격적인 이제 성장세와 주가 상승이 이제 다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충분히 바텀 피싱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이제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가격 전략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볼게요. 19,000원 어제 이제 종가 근처에서 매수 진입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아주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이제 보여져요. 주가가 거의 5월 이후에 상승했던 걸 2달 만에 그냥 다 토해내고 제자리까지 지금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19,000원 이제 저점 매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고 1차 목표 가격은 한 20% 정도 보고 23,000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16,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한 발은 T-로보틱스. 이호 매니저는 T-로보틱스 혹시 아시는? 티노틱스는 뭐 그 지금 이제 로봇주 중에서는 지금 가장 이제 빠르게 매출이 인식되고 이 로봇주들이 이제 성장주다 이런 걸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까 하나기술과 마찬가지로 이 시장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 확인됐을 때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기술은 뭐 최근에 이제 아마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2차전지 그 전반적인 약세에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지금 내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이제 커지는 이런 또 시점에 있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점차 이 영역을 좀 확대해 나가는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아까 얘기한 웨어러블 뭐 이런 쪽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주 중에서 가장 좀 매력적 그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자리라면 시장 어느 정도 바닥도 좀 들어왔고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호구 매니저 죄송합니다. 이호구 매니저의 오늘 한 발은 어디 겨냐 해볼까요? 저는 그냥 좀 보수적으로 그냥 CJ. CJ. 예. CJ요. 네. 무겁지 않을까요? 아니 CJ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막 이제 성장주 쪽으로 막 쏠리다가 뭐 이제 나중에 일조로 조금 이렇게 몰려오기도 좀 하는 이런 좀 분위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CJ 준비해봤고요. CJ 하면은 이제 가장 지금 핵심적인 포인트는 올리브영이죠. 네. 올리브영. 지금 이제 분기 매출이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1조 원 돌파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올리브영 CJ 올리브영의 또 상장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지금 요 부분이 CJ의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제 또 CJ CGV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또 괜찮게 나왔어요. 일단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CJ 그룹의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 CJ ENM, CJ CGV 그다음에 이제 비상장 회사로는 이제 CJ 올리브영, CJ 푸드빌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 이제 CJ 제일제당이 이제 실적 그동안 좀 부진했었는데 이제 실적 모멘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잘 나가다가 이게 한번 이제 쫙 미끄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이제 CJ CGV 유상증자 건 때문에 한번 이제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회복세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부진했던 그 자회사 CJ 푸드빌이라든가 CJ CGV가 실적이 이제 이전 추세로 지금 회복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영을 아무래도 이제 이 CJ 얘기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일단 지금 3분기 매출액이 지금 최초로 1조 원 돌파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매출 지금 현재 예상치는 1조 8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1110억. 그러니까 이제 연간으로 한 5천억, 거의 뭐 이 정도까지도 지금 실적을 기대할 만큼 지금 CJ 올리브영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그 브랜드 화장품이 이퀄 면세점 이렇다면 이제 중소형 화장품 이퀄 올리브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호텔신라나 LG생활건강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반면에 이제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하고 올리브영 이쪽은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세점이 하락은 곧 올리브영의 상승 뭐 이렇게 좀 연결고리로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최근에 CJ 올리브영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중소형 화장품 회사 요즘 상당히 약진하고 있죠. 이 부분 보시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쪽의 매출 비중이 현재는 한 11%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 단체 관광 인바운드 효과가 계속 나타나면 이쪽에서도 또 한번 인바운드 효과도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만간 또 CJ 올리브영의 상장에 대한 또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CJ 이퀄 CJ 올리브영 이런 노직으로 보신다면 CJ 주가의 흐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은 이제
82,000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0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7만 원. 그리고 10만 원 도달하면 그때 다시 한번 목표가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네. 아마도 뭐 CJ는 핵심은 CJ 올리브영 네. 쪽인 것 같고 아무래도 이호 매니저님이 지금 최근에 뭐 대한유화나 이런 종목도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이제 전기차 업종이 워낙 이제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하고 투자 심리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로테이션 뭔가 이제 이런 새로운 주도들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순환매가 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이제 좀 염두를 해 두시고 CJ를 이제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것 같고 CJ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CJ CGV 주가가 지금 2007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낮은 수준까지 지금 폭락을 해 있는 상태고 CJ ENM도 거의 뭐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리테일 하고 있는 이제 CJ 올리브영 쪽이 이제 좀 실적이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CJ CGV가 어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와 실적이 정말 좋더라고요. 요즘에 누가 극장 가나 했는데 사실 해외 쪽 매출, 중국 쪽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아졌고 뭐 터키 쪽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방어가 좀 된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CJ, CGV 주가도 또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CJ 이 지주회사 CJ의 주가 흐름은 그래도 계열회사들, 자회사들 흐름보다는 훨씬 좀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제 좀 감안을 하면은 뭐 주가의 단기적인 어떤 상승 한 95,000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좀 염두를 좀 해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역시나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케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 전에 아모레 퍼시픽과 아프리카 TV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연결 3분기 실적 다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반도체 적자가 3조 7,500억이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좀 풀어봐야 되는데 아모레 퍼시픽을 좀 먼저 네. 어느 분이 아모레 퍼시픽이요? 네. 뭐 LG 생광 건강도 그렇고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당분간은 안 보시는 게 좋겠다. 아, 그냥 좀 이렇게 무겁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지금 아프리카 TV는 이제 좀 밸류 때문에 좀 최근에 고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이제 점점 이게 좀 회복 이게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금 뭐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접근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좀 있었습니다만 네. 일단 가장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 약점은 뭐 디램 오팡이니 뭐니 이런 거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HBM이잖아요. 내년 이제 상반기 중에 이제 뭐 HBM3에 대한 매출 인식이 될 거라고 보고 뭐 삼성에서 얘기하는 건 하반기에 이제 5세대 매출까지도 이제 공략을 할 거고 우리의 장점은 턴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HBM 쪽은 확실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삼성전자 전체 실적은 반도체가 좀 좋아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디스플레이 좋아지고 뭐 스마트폰 쪽 좋아지고 가전 쪽 좋아져도 주가 안 올라가는 걸 보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살아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디램 특히 그 중에서도 좀 서버향 디램 이제 수주에 대한 이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아침에 속보는 아까 나간 것 같긴 한데 국내 네. 반도체 생산이 두 달째 두 자릿수 증가, 네. 9월에 12.9% 증가했고 삼성전자 실적을 곱씹어 보면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정도 되잖아요. 네. 오늘 이제 물론 연결 실적으로 확정된 건데, 근데 반도체 적자가 3조 7천억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냈다. 네. 네, 반도체는 그리고 또 전체로 봤을 때는 뭐 하이닉스하고 좀 회복 국면으로 온 거는 네.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죠. 자, 한 발까지 고생해 줄게요.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와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